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 자, 일단 7800X3D에서 한 거고요. 7800X3D에서 메인보드는 B650 어로스 엘리트 AX 모델 썼고요. 5월 5일자 FOC 바이오스를 썼습니다. 이게 아마 최신일 거예요. 현재 녹화 일자 기준으로 더 최신 버전 있으면 더 최신 버전을 쓰세요. 그리고 램은 삼성 4800을 거의 지금 웬만한 거 다 한 것 같은데 아직 4800으로 하고 있고요. 자, 슬롯 1번, 2번, 3번, 4번 총 4개입니다. 풀뱅크로 장착을 했어요. 풀뱅크로 장착을 했고 그거를 지금 6000 클럭으로 오버클럭을 좀 했습니다. 16기가 4개 풀뱅크고요. 예전에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VSOC 전압을 1.4V를 넣고 돌렸었고요. VDIO 전압 1.3V, VSOC 전압 1.4V를 넣고 돌렸었는데 제가 가장 최근 이거 이전에 올렸던 32기가 곱하기 2 그래서 64기가짜리 제품으로 오버클럭한 영상에 VSOC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VSOC 전압을 낮춘 상태에서 오버클럭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 작업의 일환으로 16기가짜리 4개 오버클럭을 예전에 에즈락 보드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예전이라 해봐야 며칠 안 됐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에즈락 보드에서 16기가 4개짜리 풀뱅크 꽂고 VSOC 1.1V 주고 전 오버클럭을 하려고 했는데 클럭이 6000이 안 들어갔었어요. 에즈락 B650M 립 타이드 보드입니다. 그래서 5800으로 당시에 오버클럭을 했었고 해당 보드의 PCB 레이어 스펙이 지금 이 어로스 엘리트 보드보다 낮아요. 그건 6레이어짜리고 이거는 지금 쓰는 건 8레이어짜리인데 뭐 제가 댓글 보면 댓글에서 뭐 이제 어떤 분은 자기가 그 6레이어 보드인데 6000 잘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보시고 맨컨이 좀 좋으면 6000 정도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당시에 제가 6000으로 안하고 5800으로 올렸기 때문에 보드 바꾼 김에 6000으로 한번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6000으로 했고요. 램 타이밍은 거의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거의 소비를 안 했고 대신 이제 TCL만 지금 삼성 메모리 계속 써보다 보니까 삼성 메모리 대다수가 이 TCL 수율이 보통 32가 좀 빡센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쓰는 메모리 이거 TCL 30이 들어갑니다. 1.43V에 30이 들어가는데 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분들 계실까봐 일단 34로 풀어서 돌렸습니다. 지금 거의 좀 34가 더 잘 들어가는 값인 것 같아요. 32가 되시는 분은 32로 쓰셔도 되는데 근데 일단은 대부분 32가 안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일부러 34로 풀어서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 전압은 사실 다이어트를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램 전압 다이어트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램마다 수율이 다 다르니까요. 제가 세팅한 값보다 만약에 전압이 그 수율이 제 거보다 좀 안 좋은 경우에 제가 전압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제 뭐 제 거보다 수율 안 좋은 거 쓰시는 분은 이제 잘 안 들어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할까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 1.43V 때려놓고 시작하시고요. 다 끝나고 나서 뭐 전압 다이어트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그때 내려보세요. 예. 그 관련돼서는 제가 이따가 전압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 좀만 더 살펴볼게요.
일단 6000 클럭에 메모리 4개 꽂아서 16기가짜리 4개 꽂아서 64기가 풀뱅크를 했고요. 지금 하드웨어 인포 잠깐 보시면 생각보다 온도가 높진 않아요. 지금 스파클링 하고 있습니다. 스파클링 하고 있고요. 실내 온도 한 26도, 27도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 정도 온도면은 제가 이거 직전에 32기가짜리 2개 스파클링한 상태에서 했는데 60도대 나왔거든요. 이게 양면 램이 직접 해보니까 양면 램이 온도가 엄청 높네요. 단면 램보다. 온도 램 온도 잡기가 양면 램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16기가짜리 4개랑 32기가짜리 2개랑 둘 중에 뭘 쓰는 게 낫냐 그러면 저는 32기가짜리 2개를 더 권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인텔에서 오버클럭을 하면 32기가짜리 2개가 더 잘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AMD에서는 지금 거의 고만고만해요. 맨컨 때문에 맨컨 한 개가 먼저 오기 때문에 램이 뭐 16기가짜리 4개든 32기가짜리 2기가짜리 2개든 어쨌든 맨컨 한 개가 더 먼저 오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32기가짜리 2개가 램 온도가 제법 높게 나오니 16기가짜리 4개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실제로 속도도 2개 경합을 시켜놓으면 같은 클럭에서는 4개가 2개보다는 빨라요. 그 뱅크가 좀 더 분산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뭐 굳이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고요. 이게 근데 어쨌든 32기가짜리 2개를 쓰는 거의 메리트는 클럭이 좀 더 높게 들어갈 수 있는 풀뱅크가 아니고 2개만 듀얼로 쓰는 장점인데 그 메리트가 AMD에서는 좀 떨어지다 보니 다른 장점으로 눈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온도가 너무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거의 한 15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엄청 차이 나는 건데 같은 스파클링 환경이거든요. 같은 보드, 같은 CPU, 같은 클럭. 심지어 전압은 비슷하게 준 것 같아요. 전압 비슷하게 줬고 타이밍 거의 비슷하게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이면 확실히 이제는 16기가짜리 4개를 권장할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32기가짜리 2개보다. AMD 한정이고요. 인텔은 또 말이 다르니까 인텔은 그냥 클럭 많이 들어가는 게 장땡이죠. 뭐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AMD 기준으로 풀뱅크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속도도 빨라요. 4시간 20분 만에 3주기가 끝났습니다. 23분 정도 걸렸고요. 앱솔루트 뉴 컴피그에 권장주기 3주기 돌린 겁니다. 이게 권장주기만으로 해도 4시간 반가량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AMD는 TM5 정도 특히 앱솔루트 뉴 컴피그로 돌리면 이게 좀 검출이 빡센 편입니다. AMD에서는. 인텔에서는 TM5보다는 HCI가 좀 더 효율이 있고요. 뭐 차이는 인텔에서는 이제 그 CPU 메모리 컨트롤러 온도가 좀 중요해서 그거를 좀 많이 갈구는 HCI가 좀 더 효과가 있고 TM5는 CPU를 별로 많이 안 갈궈서. 근데 AMD 쪽은 뭐 CPU 온도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래나 저러나 그냥 맨컨이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문제라기보다 수율이 한계가 있어서 어쨌든 TM5로 검증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TM5 정도 돌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 얘기를 좀 해볼게요. VSC 전압이 지금 1.2기가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자 이게 1.2로 표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왜 이렇게 다 -1 이렇게 나오지?
여기에 표기가 안 되나요? 이건가? 아닌데 이건 클럭인데. 딱히 여기 안 나오나 보네. 아무튼 자 1.2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1.2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따 바이오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전 영상 보신 분은 아실 건데 어쨌든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이건 이슈고 뭔가 잘못 표기되거나 혹은 제대로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확실치는 않고, 이거는 이제 기가바이트 쪽에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뭐 이거를 얼마나 빨리 수정을 할진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센싱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추정키로는 그런데 이제 본사 쪽에서 이제 전문 기기로 이제 기가바이트 본사 쪽에서 전문 기기로 이제 실제 인가되는 전압 저기 센싱 해가지고 문제 확인하고 뭐 수정하겠죠. 근데 아무튼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고 1.2V 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1.2V가 들어갔느냐 그건 애매해요.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바이오스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걸 좀 끄고 일단 성능 먼저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램 스파클링은 했는데 방열판은 안 달았어요. 귀찮아서.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클럭이 잘못 표기되는 거는 9버전이라 그래요.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가지고 최신 버전을 못 쓰고 있는데 맨날 영상 찍을 때마다 사야지 하면서 게을러가지고 안 사고 있습니다. 뭐 성능 체크는 되니까요, 제대로. 그 다음에 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읽기값, 복사값이 쓰기값보다 한참 낮게 나오는 이유는 이게 CCD 1개짜리 제품이라 그래요. CCD 2개짜리 제품은 읽기, 쓰기, 복사값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젠4 뿐만이 아니라 젠3 때도 그랬어요. AMD 종특입니다. 자, 레이던시 몇이나 나올까? 64.1 정도 레이턴시가 나오는 게 확인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를 한번 들어갈 건데, 이거 편하죠? 아이콘 눌러서 끄는 거. 자, 하는 법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써보니까 진짜 편한 것 같아. 저도 어떤 분이 댓글로 달아주셔서 한번 해본 건데, 만드는 법은 제가 따로 영상 올릴게요. 자, 바이오스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일단은 6000 클럭에 FCLK는 그냥 2000으로 계속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UCLK, MCLK 1대1 적용을 했고요. 6000 클럭이 넘어갈 때 이거를 오토로 두면요, 이게 1대2로 자동으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1대2로 설정될 수도 있으니 그냥 수동으로 1대1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1대1로 두시면 돼요. FCLK는 높여보셔도 되는데 너무 높이면 부팅이 안 되실 거고, 부팅되는 범위 내에서 높은 값으로 높여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높인다고 무조건 성능이 잘 나오는 건 또 아닙니다. 그냥 이거 조금씩 높여보면서 뭐 AIDA 64 돌려보고 성능 제일 잘 나오는 거 쓰시면 돼요. 사실 오차범위 제외하고 여러 번 돌려보시고, 그러고 나서 평균적으로 제일 잘 나오는 걸 쓰셔도 되는데, 일단 6000 클럭 돼서 대부분 2000을 XMP급으로
XMP 램을 사용하면 6000에서 거의 2000 넣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가는 값으로 그냥 잡은 겁니다,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SOC 전압을 1.1V를 줬어요. 근데 표기상으로 1.2가 표기가 됐죠. 그러면 1.1을 줬는데 1.2로 표기된다. 잘못되는 건가? 이걸 1.3으로 줘도 1.2로 표기돼요. 1.3 이상은 지금 신규 바이오스에서 안 들어가고요. 1.31 안 들어가죠. 맥스 값이 1.3V인데 이 1.3V인데 이걸 1.3을 주던 1.1을 주던 1.2를 주던 6000 클럭 6000 클럭으로 시도를 하면 삼성 램을 꽂고 6000 클럭으로 시도를 하면 그러면 그 젠 타이밍과 하드웨어 인포에서 지금 현재 버전 바이오스에서는 1.2V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1.2V로 고정되어 있느냐? 애매한 게 이 PC 헬스에 들어가면 전압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맨 아래 보시면 CPU V코어 SoC라고 보이세요? 지금 1.14V로 나오고 있죠. 이거 실제로 바꿔 보시면 제가 이거 1.3V로 바꾸면요, 여기서 조회하면은 CPU V코어 SoC 1.34 내지 1.35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실제 입력한 값보다 0.45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바이오스에서 조회를 했을 때는 내가 입력한 값이 그대로 됩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된다고 모니터링이 돼요. 바이오스에서는 되는데 이게 OS 단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OS에서는 요 메인보드에서 표기하고 있는 CPU V코어 SoC 전압을 센싱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센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센싱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값을 백날 바꿔봐야 그 값이 안 바뀌죠. 그러면은 뭐 엄한 값 가지고 표기를 하느냐, 그건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이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6000으로 하면 1.2V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순정 상태로 48배수 있잖아요. 순정 상태로 부팅을 하면 그러면 1.025V 이렇게 낮게 나옵니다. VSOC 전압이 실제로 부팅했을 때 OS 단에서요, 프로그램 돌리면 1.025V 정도로 상당히 낮게 나와요. 이 클럭의 변화에 따라서 VSOC 전압이 원래 예전 바이오스에서도 달라졌었습니다. 왜냐하면 VSOC 전압을 오토로 뒀을 때, 내가 수동으로 주지 않고 오토로 줬을 때 클럭에 따라서 VSOC 전압을 조금씩 바이오스에서 변동되도록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당 클럭을 좀 무난하게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버클럭을 적용하면 VSOC 전압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하죠, 그 특성. 그럼 사실상 48배수에서 1.025V 나오는 거랑 60배수에서 1.2V 나오는 거랑 어떻게 보면 클럭에 의존해서 전압값이 더 들어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입력하는 이걸 센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진 모르겠어요. VSOC 전압을 지금 내가 인가한 이 전압이 실제로 VSOC에 사용이 되냐 안 되냐, 그건 아직 몰라요. 뭐 기가바이트 쪽에 얘기해 놨으니까 재현도 쉬우니까 뭔가가 고치든 뭐든 피드백 주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나오면 업데이트를 해보세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 문제를 발견을 했고 얘기는 해놨고, 아무튼 이걸 사용하시는 분은 어쨌든 높아봐야 1.2V입니다. 그래도 1.3, 실제로 내가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은 1.3이 맥스고요. 1.3V보다 지금 낮은 값을 쓰라고 AMD에서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면 바이오스 단에서 막아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CPU 소켓번 문제 때문에 AMD에서는 1.3V 이내로 쓰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가바이트에서 바이오스 때문에 소켓번이 나온 케이스는 없습니다.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기가바이트 보드 사용자가 CPU 탓하고 글 올린 것 중에 보드가 타진 않고 CPU만 탄 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피드백 받아봤는데 CPU 이슈 쪽이고 보드 이슈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가 사실 바이오스 제일 늦게 냈죠.
얘네는 이 1.3V 제한하는 거에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어쨌든 AMD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조사가 1.3V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럼 1.35V 넘어서 쓰는 게 문제가 되느냐? 사실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전기공학자가 아니고 그게 몇 정도의 이게 소켓번이 나오는지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1.4V 넣고 계속 썼었는데 물론 계속 제가 장비를 바꿔가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문제된 적이 없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문제가 안 됐었다 해서 이거 문제 안 될 거야 라고 다른 분한테 얘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걸 따라 했다가 이게 본인 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 안 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결국에 1.3V AMD에서 권장하는 값 이내로 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은 1.3V 이내로 VSC 전압을 낮게 인가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그거보다 높게 넣어서 높게 들어가는 건 그럼 뭐 그건 본인의 재량이죠. 난 좀 더 높여보겠다. 그러면 바이오스를 옛날 걸로 원복을 시키고 높여서 쓰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 되도록이면 1.3 이내에서 쓰는 걸 권장드려요. 근데 실제로 그게 1.3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바이오스가 1.3으로 입력해도 부팅하면은 1.2V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기분상이니까 1.1을 입력을 할게요. 이게 실제로 1.1이 들어가든 아니든 어쨌든 제가 1.1이라고 입력해 놓으면 1.1 내지 1.2가 들어가겠죠. 1.1이 들어가는 게 맞다면 바이오스에서 지금 표기되는 값이 VSC 전압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1.2가 들어가는 거면 여기서 입력하는 값과 상관없이 1.2V가 강제로 부여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3V보다 이내기 때문에 그냥 기분 탓으로 여기 1.1로 넣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좋아요. 제가 램 전압을 1.43V, 43V 입력을 하면서 이 CPU VDD IO 전압을 1.33V로 입력을 했어요.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물론 제가 또 얘기 드리지만 이전 영상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은 중복되는 얘기일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오토 상태였어요. 이렇게 놓고 1.43V를 넣고 부팅을 하는데 부팅이 안 돼요. 왜 안 되지? 타이밍 문제인가? 타이밍 다 오토로 하고 부팅했는데 안 돼요. 6000 클럭 안 들어가나? 클럭을 다 뺐어요. 초기화하고 얘네도 다 오토 상태로 돌리고 이러면 48배수로 들어가겠죠? 48배수로 부팅을 하는데 부팅이 안 돼요. SOC가 너무 낮아서 그런가? 이것도 오토로 놨어요. 부팅 해봤더니 부팅이 안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거 전압 다 오토로 두고 그럼 1.1V로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얘를 60배수 놓고 타이밍을 다 오토로 놓으면 이건 부팅이 돼요. 60배수가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전압만 1.43V를 넣으면 부팅이 안 된다. 이거 전압 문제죠. 그러면 타이밍 문제 없고 클럭 문제 없고 전압을 올리면 부팅이 안 된다. 그럼 전압 문제인 거죠. 이거 다 오토 상태에서 얘가 1.1V 주면 이건 들어갑니다. 또 왜냐하면 요 전압 문제라면 요 두 개가 1.1V면 부팅이 되는 거니까. 근데 1.43V 이렇게 하니까 부팅이 안 돼. 왜 안 될까? 몇부터 부팅이 되는지를 봤더니 1.15V는 또 부팅이 되더라고요. 1.15는 되는데, 근데 1.2나 혹은 1.25부터 부팅이 안 돼요. 아하, 1.2나 1.25부터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엄청 안 들어가는 거죠. 뿔딱인가? 바이오스 문제인가? 뭐 여러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면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도 다른 분 같았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바이오스 구려하면서 이제 바이오스 안 쓰신다거나
바이오스 탓을 하거나 메인보드를 바꿔보신다거나 램 문제로 보면서 램을 바꿔보신다거나 이렇게 하셨을 텐데, 저는 경험이 있단 말이죠. 다른 보드 써봤고 다른 램도 써봤고 다른 데서 되는 램을 가지고 쓰는 거고, 다른 다 되는 거 여기저기 장비도 바꿔보고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왜냐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 경험을 떠올려 봤는데, 최근에 에즈락 보드는 요 세 개 전압이 한 번에 입력하게 돼 있어. 세 개가 아니라 하나만 입력하면 이 세 개가 같은 값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여기가 1.25V를 입력을 하면요, 2호라고 입력하면 이거 제대로 입력이 안 되지. 2호라고 입력하면 요 세 개가 전부 다 2호로 입력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차관을 가지고 이걸로 해봤더니 부팅이 되는 거예요. 요 놈이 문제구나. VDD IO가 문제구나. 해봤어요. 1.43V를 어디서부터 부팅이 되느냐. 1.43V. 이걸 1.4V 넣으면 부팅이 됩니다. 왜 1.4를 넣었냐면 1.43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VDD IO 전압의 기가바이트 최대 전압은 1.4V예요. 이거 다른 메인보드보다 좀 낮은데 이거 좀 높일 수 있게 올려달라고 요청해놨는데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1.4V가 맥스고 지금 현재 1.4V까지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갭이 차이가 나잖아. 차이가 나도 부팅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또 에즈락 보드에서 이 전압을 한 번 입력하면 이 세 개가 다 들어가는 게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데,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줄 수가 있는데, 에즈락 보드에서 요걸 해봤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부팅이 안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좀 이상하다. 에즈락 보드는 이게 1.1V가 안 들어가나 봐 하면서 그냥 다 이렇게 같은 값으로 썼었어요. 이 세 개를 같은 값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기능으로 썼었는데, 그게 마침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1.1V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겠구나. 안 돼요. 실제로 부팅 안 됩니다. 이 VDD IO 전압이 이 램 VDD 전압과 램 VDD Q 전압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예전에 하이닉스 메모리로 1.1V 주고 썼단 말이죠. 그럼 제가 하이닉스 램을 꽂고 써봤어요. 됩니다. 하이닉스에서는 얘가 1.1V를 주고 얘가 1.43V 주면 부팅이 잘 돼요. 하이닉스 램에선. 근데 삼성 메모리에선 이게 안 됩니다. 램마다 특성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4는 되는 걸 봤어. 그럼 전압을 내려보는 거예요. 1.4에서 1.38 두 개씩 내려봤는데 36도 되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다만 한 1.2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 내려가. 1.15 이렇게 놨는데 부팅이 되다가 요쯤에서 이제 또 부팅이 안 되고 이래요. 그러면 요쯤에서 부팅이 안 되면 다시 1.5 올려보죠. 전압을 1.2. 아까는 됐는데 부팅이 다시 1.2로 올리니까 부팅이 안 됩니다. 이거 흔한 트레이닝이 지금 끝난 상태에서 뭔가 바뀔 때 이게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을 통과하는 전압을 찾아야 돼요. 이미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바꾸는 건 의미가 없고, 왜냐면 만약에 이게 전압이 1.2V 내가 지금 내렸더니 부팅이 돼요. 이걸로 잘 썼어. 잘 쓰고 나서 PC를 껐어요. 파워까지 내렸어. 전 콘센트를 뺀다거나 아니면 파워 전원을 끈다거나 아무튼 파워를 다 떨어지게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최소 10초 이상 지난 이후에 전원을 다시 인가하게 되면요, 메인보드의 전력이 모두 소비되면서 트레이닝에 대한 관련된 그런 세팅을 다시 하게 돼요. 전원이 새로 인가되면서 그 전압값 가지고 새로 전압이 다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전압 가지고 다시 트레이닝을 합니다. 전원은 파워를 안 끄면은 얘가 계속 잔류 전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트레이닝을 스킵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파워를 다 껐다가 최소 10초 이상 껐다가 키면은 전원이 전부 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그걸로 다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얘가 또 부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통과하는 전압 기준으로 몇부터 쓸 수 있을까를 제가 찾아봤어요. 올리면서 다시. 그랬더니 1.33V부터 안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압 다이어트 한다고 무지막지하게 내렸는데도 되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전압값을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더 해보겠다 하면은 꼭 이제 트레이닝 기준으로, 그 트레이닝 기준을 어떻게 하냐, 항상 시모스 클리어를 하면 돼요. 시모스 클리어하고 나서 최초로 부팅할 때 이걸로 통과되는 전압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1.33에서 통과하는 거 찾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1.1V일 때 얘가 1.15가 됐었거든요. 1.15가 됐어요. 그리고 1.25가 안 됐습니다. 1.25가 안 됐어요. 그 말은 대충 얘가 1.33부터 되니까 VDD 전압보다 한 0.1V 이상이라보다 0.1보다 더 낮은 차이가 나야 되는구나. 차이의 갭이 0.1V 이상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에 삼성 메모리 기준이에요. 하이닉스는 또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여기 1.1V 넣고 VDD 1.43V 잘 들어가요. 테스트 해봤습니다. M다이도 해봤고 저희 A다이도 해봤어요. 둘 다 잘 돼요. 결론적으로 삼성 메모리에 1.43V를 넣으려면 VDD IO 전압이 충분하게 필요하구나. 예전에는 그러면 왜 몰랐을까?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그냥 여기 1.4V 넣고 1.3V 넣고 썼잖아요. VSOC 보정 때문에 1.3으로도 잘 된 것 같아요. 지금도 1.3V로 하면 간혹가다 트레이닝 통과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VSOC 전압을 다 빼버리고 하니까 어쨌든 램 전압에서 보정되는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이 갭이 안 되는 구간이 한 여기쯤. 이걸로 안 되면 더 올려보세요. 뭐 에이수스 쪽 보드 램 전압 높게 쓰시는 분들은 여기 막 한 1.48까지도 넣는 거 봤는데, 근데 저 기가바이트에서는 더 올릴 수가 없어요. 1.4V 이상. 아무튼 삼성 램 쓰시는 경우는 1.43V 입력하는데도 이 전압이 꽤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램 전압 높여봤는데 부팅이 안 된다, 내 거 뿔딱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VDD IO 전압이 오토 상태일 때 1.1V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압을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거를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에즈락 보드 같은 경우는 그냥 램 전압 넣으면 이 세 개가 같은 값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문제 없었는데, 물론 수동으로 풀어주면 부팅 안 되는 문제는 있죠. 기가바이트 보드는 얘가 오토거든요. 오토에서 이거 사실 신경 안 쓰시잖아요. 오토면 잘 모르니까. 원래 아는 사람 말고는, 아는 옵션 말고는 잘 안 건드리게 돼요. 이거 안 건드리고 얘 전압만 1.43V 줬는데 부팅이 안 돼.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도 얘기는 해놓긴 했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 근데 뭐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해 놓으면 모든 게 다 반영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중요하거나 크리티컬하거나 이런 거 위주로 먼저 반영되고, 또 적용하기 쉽거나, 근데 적용하기 애매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건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삼성 메모리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제가 얘기는 해놨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전압은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전압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뭐 예를 들어 이 D램 전압을 낮춰보시고, 낮출 때 VDDIO 전압도 낮춰보세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0.1V 차이만 나면 다 잘 되는지 테스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1.4V까지는 이게 다 맞출 수가 있죠. 1대1로 1.4V까지는 되니까 1.4V까지는 되니까 어쨌든 이게 꼭 똑같진 않아도 되긴 되는데 너무 크게 차이 나면 안 된다. 그 정도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1.43V로 그냥 대충 때려 넣었고요. 여기 1.33V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으로 넘어갈게요. 타이밍이 들어가서 지금 신규 바이오스에서 파워 다운 에네이블 옵션이 밖으로 끄집어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 세팅 어딘가에 엄청 숨겨져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거 빼달라 했더니 빼줬습니다. 밖으로. 그 다음에 기어 다운 모드 추가해달라 했더니 기어 다운 모드 추가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아직 이거 enable, disable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충분히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둘 다 enable 상태인 걸로 하겠습니다.
뭐 혹시 본인이 이걸 디세이블로 바꿔서 뭐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뭐 말리진 않겠는데, 이 옵션들은 디세이블로 하게 되면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타이밍 다 오토로 두시고 처음에 클럭 잡고 전압 잡는 레벨에서 이거를 이미 디세이블로 하고 시작하셨어야 돼요. 이걸 잡으려면. 그런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쓰려면은 사실상 여기 보시면은 이 데이터 버스 컨피규레이션 있죠. 이것까지 아마 건드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테스트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에네이블 상태인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이오스가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타이밍에 들어가서 일단 이 타이밍 값은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보신 적이 있으시면 그거 그대로 쓴 거니까요. 사실 CL 타이밍 빼고 CL은 그때 32로 썼었죠. 그래서 CL만 34로 바꾸고 그대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 영상을 받고 이미 그 영상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그 값 그대로 하고 VSC 전압만 낮춰서 테스트 해보시면 되고, 근데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만약에 부팅이 안 돼, 신규 바이오스에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CL 타이밍을 하나 풀어보시고요. 왜냐하면 VSOC 전압을 높게 넣는 거랑 낮게 넣는 거에 전압 보정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압 보정 차이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제 CL 타이밍, CL 말고는 거의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예전에 높은 VSOC 전압 가지고 CL 32를 썼는데 32가 수율이 간당간당했다. 그러면 이제 VSOC 전압을 낮추면은 이 CL 32가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34로 풀어주시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바이오스 잠깐 저장 좀 하고요. 저장 한번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타이밍을 이제 잡으실 때는 이제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입력한 값을 그대로 따라 하실 때 안 될 확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 될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될 확률보다. 왜냐면은 모든 시스템은 수율이 다 달라요. 메인보드, 램,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 이런 거에 따라서 클럭 들어가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타이밍 같은 경우는 거의 램 수율에 따라갑니다. 램 수율마다 달라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네가 오버클럭 하는 방법 소개해주지도 않고 그냥 결과만 띡 하고 올렸는데, 그럼 참고할 만하냐라고 하면 참고할 만은 합니다. 그거 이제부터 얘기를 드릴 건데, 모든 시스템은 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삼성 램이 나왔어요. 이 삼성 램은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데, 뭐 다른 공장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같은 스펙으로 만드는데, 그 만약에 램이 한 100개가 있어요. 그럼 100개의 차이가 엄청 클까요? 고수율하고 저수율이? 만약에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 100,000개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요, 수율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겁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 대부분의 많은 케이스가 중간에 몰려 있을 거예요. 정규 분포의 평균값으로. 그렇게 되면 수율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할 거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값을 그대로 넣었을 때 안 될 확률이 존재하지만, 제 값을 레퍼런스로 하면 제가 넣었던 타이밍에서 조금만 조이고 조금만 풀면 될 거라는 거죠.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항상 방법을 따라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또 하는 방법을 그대로 보여드리니까 또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리는 영상들은 일단 제가 타이밍 안정화 박아가지고 이거 충분히 돌아간다고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요걸 조금씩 수정해 보시라고 안내해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지금 CL 타이밍을 먼저 잡는 거는 전압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입력한 전압에서 돌아가는 CL 타이밍을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1.43V 기준으로 일단 34부터 시도해 보세요. 34는 웬만하면 될 겁니다. 삼성 램이면 6000 클럭에 1.43V에 CL 타이밍 34는 웬만하면 다 될 거예요. 안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뿔딱을 뽑았구나. 36으로 푸세요. 안 되면.
근데 웬만하면 될 거예요. 34. 여기서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부팅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팅한 이후에 TM5를 돌려봤을 때 에러가 안 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TM5 아까 4시간 반 돌렸는데 이 타이밍 하나 잡고 4시간 반 돌려야 되나요? 돌리면 좋아요. 4시간 반 돌리면 좋아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가이드를 하기로는, 제가 CL33 웬만하면 된다 그랬죠. 웬만하면 되는 값에서는 조금만 돌려봐도 됩니다. 그래서 CL34 정도 넣고 테스트할 때 제 생각에는 한 30분 정도 돌려서 에러 안 나면은, 그러면 34에서 계속 돌려도 에러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CL31을 써보겠다, 부팅이 됐어요. 만약에 31을 넣어서 부팅이 됐어요. 부팅이 안 되면 못 쓰는 거고, 부팅이 안 되면 시모스 클리어 하시고, 시모스 클리어 하는 방법을 꼭 숙지한 이후에 오버클럭을 시도하세요. 시모스 클리어 하는 방법을 숙지 안 하고 오버클럭을 하시다가 바이오스가 먹통이 되면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시모스 클리어 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먹통될 때 항상 시모스 클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2를 시도할 때 부팅이 안 되면 시모스 클리어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부팅이 된다 그러면 이제 TM5로 돌려 보시는 거예요. 근데 TM5를 돌렸을 때 CL31을 넣었다면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은, 전체 평균 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네거티브한 쪽으로 많이 다가간 값이라는 거죠. 이 32라는 건. 그 말은 뭐냐면 TM5를 많이 돌려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32를 시도하시는 분은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넥스트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34면 30분 정도, 32면 1시간 정도, 거의 한 평균 수율 정도를 고려를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16기가랑 32기가 풀뱅이랑 듀얼 테스트 한다고 램을 여러 개 사놔가지고, 근데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32에서 34 사이. 자, LCD 값. 그리고 이거 전압 잡으신 이후에요, 요것도 해보세요. 이것도 전압이랑 좀 연관이 있는 타이밍이에요. RRDL에 8 넣으시고, RRDS에 4 넣으시고, TFAW에 16이 되나? 아직 안 되죠? 20. 자, 이거 20은 AMD 쪽에서 20이라고 최소값을 20으로 박아놨대요. 근데 몇몇 보드에서 이게 16이 되죠. 그거는 보드사에서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가바이트 쪽에, 야, 얘네는 이거 16까지 입력되는데 왜 너네는 20이 최소냐, 16 시켜달라 했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얘네는 AMD에서 건드려 놓은 거를 건드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AMD에서 최소값을 20으로 잡아놨으면 이걸 그냥 AMD에 잡아놓은 대로 써라 라고 하는 편이라, 계속 16 넣을 수 있으면 넣게 해줘, 딴 데서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8420을 넣고 다시 돌려보세요. 처음부터 8420에 34부터 시작하세요.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8420에 34 돌아갈 거고, 8420에 32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되면 넥스트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걸 제외한 나머지 타이밍들은 이제 전압이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압을 수정했다 그러면, 전압을 수정했으면은 이걸 다시 테스트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 전압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면 요 레벨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미리 전압 다이어트를 해서 CL31을 했을 때 돌아가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 34로 올리고, 34면 전압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4V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 그러면 전압은 이제 만지지 마세요. 잘 돌아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전압 만지지 마시고, 아무튼 저는 1.43으로 했고요. 저는 여기서 34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엔 RCD랑 RP 타이밍을 할 건데요, 이 두 개 타이밍은 같은 값을 쓸 겁니다. 웬만하면 34가 될 것 같아요. 근데 32는 웬만하면 안 될 겁니다. 시도도 하지 마세요. 삼성 램에서 32는 시도할 가치도 없어요. 안 됩니다. 그냥 최소가 34고요 34가 만약에 안 되면 36으로 올리세요. 34 내지 36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36으로 하시는 경우면
물론 이게 클럭에 따라 틀려요. 6000 클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6200을 시도할 거다 그러면 타이밍 더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랜 기준으로 6200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6000 정도 권장을 드리고, 그래서 6000에서 36으로 하시는 경우면 한 10분 돌려보고 에러 없으면 웬만하면 될 거고요. 34로 하시는 경우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돌려보세요. 이 RCD 타이밍이 만약에 빡빡한 경우는 아예 부팅조차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32는 아마 부팅도 안 될 겁니다. 뭐 해보시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부팅도 안 될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34는 될 확률이 좀 높고, 한 3, 40분 돌려봐서 이상 없으시면 넥스트 넘어가셔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34 넣었는데 에러가 난다? 그러면 36으로 올리세요. 36으로 올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6은 안정 안 돌려도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XMP가 들어가는 값이기 때문에 이 RCD 타이밍이 36 정도는 다 되지 않을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한 10분 정도 돌려보시고, 10분 정도 돌렸는데 에러 안 난다 그러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RAS 타이밍은 좀 나중에 하고요. 이것도 나중에 하고, 이거 먼저 해볼게요. 이거 48이 최소값이거든요. 47 안 들어가죠. 48이 최소값인데 48 넣고 돌려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삼성램이 이게 48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8로 넣고, 얘는 한 30분 정도 돌려보고 에러 없으시면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넉넉하게 1시간 정도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애매하게 좀 오래 돌려보면 좋은 타이밍이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나중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RFC1 해볼게요.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810 쓰세요. 810 웬만하면 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삼성램에 810이 들어갑니다. 810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270 나노세컨드로 돌리고 싶었어요. 270 나노세컨드를 이 6000 클럭으로 환산한 게 810입니다. 한 클럭당 속도로 계산해가지고 270을 그걸로 나누면은 810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FM대로 하는 계산법인데,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현재 램 클럭이 6000이잖아요. 6000 나누기 200을 하면 30이죠. 30 곱하기 27 하면 810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 6000 클럭이 아니라 6200 클럭을 시도한다 하면은 6200 클럭을 200으로 나누면 31이죠. 31 곱하기 27 계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270 나노세컨드에서는 삼성 램은 웬만하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돌아간다? 그러면 메모리 클럭, 지금 6000 클럭이죠? 6000 클럭에서 나누기 200한 만큼을 더하세요. 그럼 840이죠, 그 다음에. 이게 840이 6000 클럭에서 280 나노세컨드예요. 10 단위로 키울 겁니다, 이 RFC 타이밍은. 근데 웬만하면 810이 될 거예요. 그럼 난 810이 되니까 좀 더 조이고 싶어. 그럼 780 시도해 보시는데, 이거는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되는 램이 있긴 있어요. 제가 가진 것 중에 780 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810부터를 권장합니다. 여기는 810. 이 RFC 타이밍도 한 30분 정도 돌려보세요. 30분 정도면, 810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RFC2, 그 다음에 RFC SB 타이밍은 오토로 두세요. 이거는 AMD 쪽에서는 안 쓰는 타이밍인 것 같고, 그 다음 RTP도 12보다 낮은 값은 부팅이 안 될 겁니다. 12로 쓰세요, 웬만하면. 12로 안 되면 14. 이거는 값이 좀 타이트하면 아예 부팅 자체가 안 되는 타이밍이라, 이거는 대충 한 10분 돌려보시고, 12 넣어서 10분 돌려보시고 잘 돌아가면은 쓰시면 됩니다. 예. 근데 12 넣고 10분 이내에 에러 나오면 14로 올리세요. 12 정도.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이거 말고 요거 먼저 잡을게요. SCL 타이밍을, 이거는 4 먼저 해보시고요. 4보다 낮은 값은 부팅이 안 될 겁니다. 어쩌다 한번 부팅 성공해도 다시 재트레이닝 하면 안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4보다 낮은 값 쓰지 마시고 4 해보시고,
4에서 이것도 너무 낮으면 부팅 자체가 안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돌릴 필요 없어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돌려보시고, 만약에 4에서 잘 되면 4 쓰고 잘 안 되면 이거는 홀수로 올리셔도 되는 타이밍이에요. 5도 5 해보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짝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4 안 되면 6을 해보라고 권장을 합니다. 4 안 되면 6. 네, 일단 저는 4가 돼요. 이 4가 안 되는 램도 있어요. 제가 가진 램 중에. 그 다음에 RDRD SCL을 또 먼저 해볼 건데 얘 4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이 4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는 6부터 시도해 보시고 6이 웬만하면 돌아갈 겁니다. 근데 6이 안 되면 그 다음에 7, 뭐 8 이렇게 하나씩 올려 보세요. 근데 6이 웬만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면 얘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돌려보시고 이상 없으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RDRD SC 타이밍하고 요 WWR, WR, SC 타이밍이 있는데 요거는 1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16기가짜리 4개 풀뱅크 하는 경우에 1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얘는 1이 거의 100%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TM5 안 돌려도 됩니다. 얘는 안 돌려도 돼요. 그냥 1 넣고 넘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RDRD SD랑 WR, WR, SD 타이밍에 제가 1을 해봤는데 1이 안 됩니다. 풀뱅크에서 1이 안 돼요. 혹시 되시면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2부터 시도해보길 권장합니다. 얘도 너무 타이트하면은 얘는 그냥 부팅부터 안 되는 값이라서 부팅 되면 될 확률이 높은데요. 얘도 TM5 10분에서 20분 정도 돌려보길 권장해요. 그 다음에 RDRD DD 타이밍 이거 하나씩 하세요. 6 넣어보시고 6에서 잘 되시면 줄여보시고 여기서 잘 안되면은 늘려보시고. 근데 이 타이밍 너무 줄이려고 하면요 다른 거 돌릴 때 에러 날 수가 있으니까 6보다 낮은 값은 웬만하면 시도하지 마세요. 6보다 큰 값은 몰라도 6보다 낮은 값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건 한 30분 정도 돌려보시고요. 이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6보다 낮은 값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6으로 해보시고 안되면은 키우세요. 16기가 4개짜리 풀뱅크의 경우입니다. 풀뱅크랑 그 다음에 32기가짜리 2개랑 16기가짜리 2개랑 뭐 32기가짜리 4개랑 완전히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각각 지금 오버클럭 영상 올리고 있어요. 딴 건 다 비슷한데 요 2개 요렇게 8개라 할게요. 요렇게 8개만 좀 다르게 들어가요. 나머지 타이밍은 다 삼성 램 수율만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WRRD 타이밍 얘는 1이 웬만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 해보시고 안되면 2, 안되면 뭐 3, 안되면 4 이렇게 홀수로 올리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짝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1 안되면 2, 1 안되면 2, 2 안되면 4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올리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웬만하면 1 다 될 것 같고요. 제가 썼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삼성 램에 1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6000클럭에서 마찬가지로 얘가 12 값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삼성 램에 12가 되고 12보다 낮은 값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것도 12보다 낮은 값 썼다가 다른 타이밍 만약에 좀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이거를 이제 되는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넘어간 이후에 다른 타이밍을 건드릴 때 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보다 낮은 값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6000클럭에서. 근데 이제 클럭을 많이 낮추게 되면 얘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한 10 정도까지. 그런데 그 클럭을 안 쓰실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32기가짜리 4개 풀뱅크 할 때 얘를 10을 줬었는데 10이 됐었거든요. 4800 클럭 안 쓰실 거잖아요. 클럭 높이실 거잖아요. 12보다 낮은 값 쓰지 마세요. 12에서 안 되면은 13, 14. 저는 이거 짝수로 올리기 좋아하는데 12에서 안 되면 14로 올려보세요. 네, 12, 14, 16, 16 12에서 16 사이로 웬만하면 될 겁니다. 이 타이밍은. 그리고 이 타이밍은 요 뒤에 이 2개 타이밍은 하이닉스가 더 안 들어가요. 삼성이 더 잘 들어갑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얘를 한 16 뭐 이렇게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하이닉스 오버클럭 영상 또 따로 올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요 2개 타이밍 요 2개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 놓으면 다른 데서 에러가 나는 그런 애매한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6을 줬고 여기에 18을 줬는데 각각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돌려보시고
얘 먼저 잡으세요. 얘 먼저 6개 넣고 돌려보시고 6개 안되면 8개 2개씩 얘는 2개씩 8개 안되면 10개 근데 6개나 8개에서 될거예요. 얘는 웬만하면 6이 들어갈 것 같고요. 6보다 낮은 값이 부팅이 되더라도 쓰지 마세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6보다 낮은 값 제가 해보긴 했는데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뭔가 다른 거 할 때 뭐가 잘 안되고 에러가 안 잡히고 그런 게 그런 증상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타이밍, 요 세부 타이밍 중에 요런 타이밍은 특히 그 성능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줍니다. 이거 줄여봐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요런 타이밍들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타이밍은 이 RFC랑 REF 타이밍 요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만 잘 줘도 레이턴시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요런 세부 타이밍은 제가 넣은 값보다 더 낮은 값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제가 넣은 값보다 높은 값은 써도 되는데 낮은 값은 웬만하면 시도 안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마찬가지로 WTRL 이 타이밍도 16이 혹시나 부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쓰지 마세요. 이것도 6000에서는 18부터입니다. 이걸 16을 쓰려면 클럭이 더 낮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램수율이 엄청 좋거나. 근데 이거 2개 줄이겠다고 얻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예, 그러니까 18부터 하시고 18은 웬만하면 될 건데 혹시나 안 되면 20으로 늘리시라. 얘도 한 30분 정도 돌려보시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4는 TM5 대충 한 웬만해도 타이밍 하나에 한 30분? 1시간 길게 잡아봐야 1시간 이내 웬만하면 에러가 다 나요. 그러니까 뭐 빠를 경우에는 한 5분도 안 돼서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값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제가 뭐 한 30분에서 1시간 돌리라 했다. 그러면 돌려놓고 뭐 밥 먹으러 갔다 오고 돌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돌려놓고 TV 하나 보고 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돌려놓고 모니터가 보이는 제 방에 있는 모니터가 보이는 위치의 거실에 가서요. 소파에서 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가족과 대화를 한다거나 핸드폰을 한다거나 뭐 TV로 본다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러 뜨는 거 보면 에러 뜨면 TM5 밑에 뭔가 한 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러 났다 하면서 들어가서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버클럭은 원래 시간을 많이 들여야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이에요. 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막 한 5분 정도씩 돌려고 넘어가면요. 운이 좋으면 잘 될 수 있는데 운이 안 좋으면 나중에 에러가 나는데 걔를 아무리 수정해도 안 잡혀요. 걔가 문제가 아니라 딴 게 문제일 확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너무 안정화 테스트에 시간을 짧게 들이고 넘어가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잡을 때 확실하게 에러 안 나게 잡고 넘어가야 변수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3개만 하면 돼요. RAS랑 사실상 2개인데 RAS랑 RC 타이밍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RC 타이밍은 RAS 더하기 RP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66부터 썼는데 그럼 66이면 얘가 34고 66이면 더하면 100이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거 RAS 66보다 낮은 값 넣고 부팅이 될 수도 있어요. 부팅만 50면 넣어도 부팅이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너무 낮은 값 쓰시면 에러가 막 1시간 넘게 돌렸는데 거기서 에러가 나오고 그래요. 이 타이밍도 66보다 웬만하면 줄이지 마시고 근데 66으로 안 된다. 그럼 68로 더 키워보시는 건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은 대충 1시간 돌려도 에러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권장하는 66 이상을 쓰셨더라도 웬만하면 1시간 정도는 돌려보시길 권장해요. 66보다 더 낮은 값 쓰셨으면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도 돌려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 RC 타이밍이 2개 더한 값보다 더 조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 조이는 거에. 이 값이 좀 높아가지고 누구는 이게 막 한 34 CL이랑 같은 값 넣었는데 되던데 하이닉스 메모리에선 잘 돼요. 근데 삼성 램에서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 RC가 좀 풀려 있을 수도 있어요.
RC가 풀려 있으면 이 RAS가 빨리 끝나봐야 RC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든.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타이밍, 요 두 개 타이밍을 조이는데 너무 부리는데 들어가는 공수 대비,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고 그 에러를 잡는데 들어가는 리스크 대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효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충 제가 66 줬으니까 66보다 큰 값 쓴다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개는 공수 대비 너무 막 제가 이거 66보다 작은 값 쓰면은 소울시커가 2시간씩 돌리래. 2시간 돌리실 거예요? 뭐 돌려서 에러 안 나면 쓰셔도 돼요. 근데 너무 공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2시간 이상 돌렸는데도 나중에 여기서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조이지 마시고 그 정도 돌려보시고 잘 되면 이제 또 넥스트로 넘어가서 이제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이 REF 타이밍을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는 REF 타이밍이 값이 크니까, 크고 에러 날 확률도 높고요. 이 타이밍은 또 막 1시간, 2시간 넘어가서 에러가, 얘 심할 경우에 4시간 넘어갔는데 에러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마지막에 잡는 이유는 이 값을 세팅하고 TM5 권장주기 돌리고 나서 에러가 안 나면 이게 파이널이다 라는 의미죠.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면 65,530으로 넣었죠. 이게 최대값이에요. 65,536은 입력이 안됩니다. 65,535부터 시도해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타이밍은 줄이면 좋은 게 아니라 늘리면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 TRFC로 리플래시로 진입을 하는 그 리플래시 주기에 대한 타이밍으로 요게 입력된 값이 지났을 때 뱅크가 모두 휴유 상태로 뭐라 그래야 돼? 쉬는 상태로 들어갔을 때 리플래시를 시도합니다. 근데 그 쉬는 상태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뭐 몇 번 더 넥스트로 넘기긴 해요.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이 뭐 자세하게 뭐 설명하기엔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근데 아무튼 이 높은 값을 썼을 때 돌아가면 그냥 쓰면 되고요. 안 돌아가면 줄이면 돼요. 이 REF 타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에러가 안 나오는 가장 높은 값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높은 값을 1의 자릿수 하나하나 다 맞추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얘도 그 자릿수를 맞추는데 들어가는 공수 대비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충 한 100의 자리 정도로 맞추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 65,535를 넣어봤는데 돌리다가 에러가 났다. 어느 정도 돌려야 되나요? 라고 하면 TM5가 아예 끝날 때까지 돌리시는 겁니다. 권장주기가 끝날 때까지. 돌려서 에러 없으면 이제 실사용 테스트 하시면 되고, 근데 에러가 나오면 그냥 반씩 까세요. 내가 원하는 값을 65,535, 1부터 65,535 사이에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써야 가장 빠를까요? 보통 자료구조 같은 그런 학문이 있는데, 컴퓨터 관련된 학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칭 알고리즘 뭐 이런 거를 배우거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적용하기 좋고 자주 쓰는 게 이진 트리 서치 방식이라고, 그냥 반씩 까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래서 이제 3만으로 까보고 돌려봐요. 3만으로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3만에서 65,535 사이에 내가 원하는 값이 있다는 거니까 대충 15,000 더해가지고 45,000. 45,000에서 만약에 잘 돌아가요. 그러면 45,000에서 65,535 사이에 잘 돌아가는 값이 있다는 거니까 대충 반값 해가지고 55,000. 근데 만약에 55,000에서 안 돌아간다. 그럼 45,000에서 55,000 사이의 값인 거예요. 그럼 반값 하면 5만이죠. 5만으로 돌려보고. 대충 여기서 잘 돌아가면 그냥 이걸로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 돌아간다 하면 5만에서 55,000 사이의 값이라는 거죠. 근데 좀 더 이걸 늘려보고 싶다. 그럼 또 반값해서 52,500 넣어보고. 이걸로 잘 돌아가면 그냥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늘려보고 싶다. 그럼 52,500에서 55,000 사이의 값이니까 53,750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반씩 해가지고 넣어서
잘 돌아가는 값 쓰면 됩니다. 잘 돌아가는 값 쓰면 돼요.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세요. 예를 들어 53,750은 에러가 나고 53,748은 에러가 안 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TM5가 아니고 다른 유틸리티에서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TM5의 그 구동 패턴에서 이 53,748이 운이 좋게 패스가 된 거고 53,750은 패스를 못한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충분히 넉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냥 한 개 간당간당한 게 운이 좋아서 경우의 수에 맞아가지고 통과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간당간당하게 잡지 마세요. 넉넉하게 잡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경계를 찾았어. 한 50에선 안 돌아가고 37, 48에선 돌아가. 그러면 여기서 대충 뭐 53, 500 이렇게 막 까던가 아니면 좀 더 러프하게 53,000 요렇게 쓰든가 확 까서 쓰세요. 안전 범위로.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가장 베스트는 뭐 최대값이 들어가주면 속편하겠죠. 나는 왜 최대값이 안 들어갈까요? 라고 하면은 일단은 램 온도가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은요, 램 온도가 높으면 늘어지는 타이밍이라서 늘어진다기보다 빨리빨리 리플래시를 해줘야 돼요. 이 온도가 높아지면. 근데 빨리빨리 리플래시를 하려면 이 REF 타이밍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REF 타이밍을 늘려주면 리플래시가 빨리빨리 안 돼요. 리플래시를 빨리빨리 안 하기 때문에 리플래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턴시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근데 램 온도가 높아지면 그 주기를 더 줄여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RF의 높은 타이밍이 잘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램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째, 램 온도를 낮춰줘야 되죠. 쿨링을 좀 더 강화시켜주면 됩니다. 스파 쿨링을 좀 더 세게, 더 좋은 걸로 혹은 좀 더 거리를 가까우면 더 쿨링이 잘 돼요. 그렇게 하거나 방열판을 달아준다거나 근데 개인적으로 방열판 vs 스파쿨링 하나만 고른다 하면 저는 스파쿨링을 고릅니다. 방열판보다 스파쿨링이 효과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근데 나는 스파쿨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값이 안 들어가. 자꾸 에러가 나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수율 문제입니다. 램 수율. 램에 따라서 이 REF 타이밍을 오래 못 기다려주는 램이 있어요. 65,535도 못 기다려주는 램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램 중에 하나가 한 35,000도 안 들어가는 램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스파쿨링을 해줘도 고놈입니다. 그냥 낮은 값, 그 특정 값 초과하면 그냥 에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은 램 수율하고 램 온도. 근데 램 온도를 잡아줘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램을 바꿔줘야 된다. 인텔에선 얘가 26만까지 들어가죠. 26만이 들어가는 램 수율을 가진 램이 제가 해봤는데 50%도 안 돼요. 40%도 안 되는 것 같아. 잘 잡아봐야 30%? 26만이 들어가는 램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26만이라는 건 기본 클럭으로 돌려봤을 때 제가 기본 클럭으로 26만 들어가는 램만 따로 선별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 클럭에서 26만이 안 들어가는 램이 절반 이상. 기본 클럭의 26만이랑 6000 클럭의 26만은 6000 클럭의 26만이 더 짧아요. 길면 좋다 그랬죠, 이 타이밍은. 그러니까 낮은 클럭에서 일부러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절반 이상이 보통 4800 내지 5600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26만 타이밍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사이에서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램 소유 근데 뭐 젠포에서는 그 65,535가 맥스기 때문에 웬만하면 65,535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65,535부터 시도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내가 뿔딱을 뽑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사용 테스트, 특히 배틀그라운드 한번 해보면 너무 좋고요. 배틀그라운드 레모브 클럭 아무리 돌려서 에러 안 나도 배틀그라운드 하면 에러 나는 경우 있습니다. 배그 좀 쩔어요. 아주 오버클럭 검증용 툴.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바이오스 세이브 하나 해두시면 좋고, 근데 세이브 해두신 바이오스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때 날아가니까요. 업데이트 하실 때는 꼭 어디다 메모해 두시고, 메모해 두신 이후에 다시 여기서 다시 세팅해서 다시 입력해서 다시 TM5 돌리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기가 풀뱅 6000 클럭 VSOC 낮게 잡은 버전으로 이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제가 이제 보드를 다음 영상에선 보드를 바꿀 것 같아요. 이제 신규 보드 하나가 들어와서 아무튼 이 정도를 하고 잘 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풀뱅크 6000이면 되게 잘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뭐 한계가 6000이기 때문에 뭐 6000 들어가는 거긴 한데 맨컨 때문에 그래. 맨컨 인텔에서는 풀뱅크 6000이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삼성랜 기준이요. 하이닉스는 될 겁니다. 하이닉스로는 A다이 M다이는 또 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거는 뭐 인텔 얘기니까 나중에 인텔 또 쓸 때 얘기를 드리고, 아무튼 젠4 6000 클럭 정도 무난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이거를 B650M 립타이드 보드에서 6000이 안 됐어요. B650 립타이드 보드랑 지금 기가바이트 B650 어로스 엘리트 보드죠. 이 두 개 보드 차이가 물론 제조사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에즈락 보드에서도 PG 라이트닝으로 하면 6000 됩니다. 에즈락 보드에선 돼요. 그러니까 보드 제조사 차이라기보다 메인보드 스펙 차이인데, PG 립타이드랑 PG 라이트닝 차이는 PCB가 2장 차이가 나요. 그 메인보드에서 클럭 들어가는 물리적인 스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PCB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 만약에 내가 산 보드가 안타깝게도 잘 확인을 못해서 6장짜리 샀으면은 그러면 6000이 혹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분이 된다고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6000 시도는 해보시고, 근데 안 되면 좀 내게 뿔딱이네, 되면은 오 내 거 좀 괜찮네 하고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해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5800 올려드리고 나서 아쉬워서 6000 한 거예요. 6000으로 해보시라고. 뭐 더 잘 되시는 분 6200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6200을 제가 따로 삼성으로 해서 올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로 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딜레이 돼서 계속 삼성만 딥답하고 있으니까. 근데 삼성램 요새 또 불량 이슈다 뭐다 해가지고 안 팔죠. 가격도 올랐고. 보통 5600 문제가 많고요. 삼성 5600 4800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리저리 많이 써봤는데. 그 왜 불량 이슈가 많이 나오는지도 제가 알 것 같은데 그거를 거의 내피셜이라서 이걸 사실 떠들긴 좀 그렇고,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계속 수다가 늘어지는데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재미는 없죠 사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